이용범 의장에 이어 박인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장우삼 인천광역시 부교육감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인천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바이오 헬스밸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 신설학교인 인천 아암초, 인천 경연초중, 인천 서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잠시 후 의정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임시회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개회됐습니다. 이날 이용범 의장은 개의에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려와 당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군구 및 교육청, 소방본부, 공안,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되살리기 위해 특별 경영안전자금 지원과 인천 이음 캐시백을 최대 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스와 메르스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의료계 등 사회 각계 기관의 협력 체계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번 코로나19 역시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용범 의장에 이어 균형발전 정무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텐데요. 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수행해왔던 확진검사에 대해서는 인하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민간수탁기관을 포함한 총 1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음압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과의 협조를 통해 11개소 497병상을 감염병 관리기관 병상으로 확충해서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21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월 2일부터는 빠른 확진 검사와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 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선악경기장의 차 안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를 선별검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학을 대비하여 모든 학교에서는 특별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학교 및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직원 격려와 함께 방역 물품 보유 현황과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조치 사항과 감염병 예방 수칙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졸업식에 이어 입학식 그리고 현장학습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 인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대비 공사 인력 일일 발열 체크, 현장 출입 후 통제, 작업장과 학교 건물 동선 분리 등 최대한 감염 전파 예방에 최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에 이어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건에 대해 그리고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한 진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1차 본회의에 있었던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들어보실 텐데요.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연세대와 연수구청 협약 체결 관련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연수구와 연세대 간에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시와 연세대가 2018년 체결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에 의하면 송도 세브란스 병원의 준공 기한은 20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준공 기한은 2024년입니다. 병원 부지는 이미 빈 땅으로 놀고 있으니 당장 공사를 착공해도 모자랄 판에 은근슬쩍 2026년 늦장 건립을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하냐 행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인천의 양치기 소년입니다. 2010년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발표하고도 용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로 땅만 받고 인천 시민을 농락한 꼴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은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우리 시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이 최근 재정당국 추가경제예산 심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국제관문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인천공항급력소에서 인천의료원 음악병동으로 격리되는 등 국외 발생 신종 감염병 유입에 있어 그 위험에 최초로 노출되는 도시가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국제적 관문인 인천 권역의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정당국의 협조와 국회의 현명한 심의 과정을 요청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은 인천의 방송 주권에 관련해 발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잃어버린 인천의 방송 주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 세계가 향하는 도시, 바닷길과 하늘길이 열려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우리 인천은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도시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많은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은 방송 주권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먼저 BPD 장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 지상파 TV 방송국 현황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인구 300만, 경제 규모 88조 원, 대한민국 제2의 수도권으로서의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상파 TV 방송국을 보유하지 못한 곳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영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호스피스 연명 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스피스 연명 의료 및 웰다잉과 관련한 조례 및 제도 고민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천시만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 시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며 인천시가 2019년 4월 야심차게 발표한 118페이지 분량의 인천광역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엔 그 어디에도 웰다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는 초고령 시대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의 마지막이 슬픈 이별만이 있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즉각적인 노력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 관련 생활 폐기물 반입 규정 위반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련 생활 폐기물 반입 규정 위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2019년 10월에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들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극대화 처리 최적화 등을 통한
자한순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2월 18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발표한 2020년도 1월 지자체별 생활 폐기물 반입 및 위반율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자치구의 절반인 5개구가 위반 상위 지자체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은 인천시 고용 현장 내 여성 성차별 현황 및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별 성평등 지수를 분석을 보면 경제활동 분야 인천 지수는 꾸준히 아주 조금씩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 전체의 성평등 지수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불평등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인천시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 63.8%라는 현실과 여성 비정규직 비율 55%라는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여성 노동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여성가족국에 성평등 노동 부서를 포함한 성평등 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위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 심각 단계 격상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14일의 회기를 6일 단축해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교육감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책 보고를 듣고 금번 회기에 예정돼 있던 시정 질문은 연기하고 실시 시기는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 양속 유지를 위해 소위 우길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 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수정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수산물시장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반영해 사용허가 공용면적 증가로 시설 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공영 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연간 시설 사용료를 현행 50에서 30으로 저온 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를 추가했습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2019년 공촌수계 수질 사고 이후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행정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미추홀 찬물과 상수도 분야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안에 대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공사 재개 의지가 강한 2개 현장은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해 조속히 공사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위임사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다음은 현장 뉴스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바이오 의료산업단지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을 비롯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18일 시미래산업과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 인천테크노파크 전략산업본부,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등과 함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 관계자, 협의회 등과 협력해서 인천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바이오 헬스밸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9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 신설학교인 인천 아암초, 인천 경연초중, 인천 서희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위원들은 개교 예정 학교 공사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공사 현황,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정상적인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 차 본회의에 있었던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들어보실 텐데요. 4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각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실 텐데요. 자, 먼저 손민호 의원은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 지원 방식 개선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신속한 판단으로 2월 7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PT에서 보시는 것처럼 28억 원을 출연하여 348억 원을 지원했는데 일주일 만인 2월 14일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시금고인 신한은행이 2차로 30억 원을 출연해 3월 9일부터 2차 450억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신 박남주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용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정숙 의원은 내항 1부도와 8부도의 전략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인천 내항 재개발은 2007년 시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시민 워크숍 및 공청회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 실태를 보십시오. 또다시 원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용역만 하는데 낭비된 시민 혈세가 수십억 원이고 애타게 기다리던 중구 원도심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재개발이 지체되면서 이제는 포기한 채 지역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제2여객터미널이 신항으로 이전한다면 건물은 방치되어 도심의 슬럼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은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에 맞춰 발전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24년 역사의 9월 농산물 도매시장이 문을 닫고 드디어 3월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 개장하였습니다. 무려 3,200억 원을 투자하여 5만여 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4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최신식 시장으로 개장하게 된 것입니다. 면적 기준으로 9월 시장보다 약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런 훌륭한 도매시장을 가지게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도매시장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투자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개장에 맞춰 몇 가지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업과 농민을 위한 시설이다 라는 사명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농업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산업이지만 낮은 부가가치로 인하여 그 노력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영종 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건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안전보장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교육부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영종 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건입니다. 영종지역 하늘도시 일부 부지에 2020년까지 분양 예정으로 6,292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영종종합병원 건립,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항공 MRO 특화와 복합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영종의 호재로 작용하는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주 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본회의를 마친 후 제260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